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를 이달 말까지 이어갈 경우에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선박, 반도체, 승용차가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수입은 13.3% 증가한 25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 경제와 무역통상 분야 등 성과를 발표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6개월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보도 자료를 내 무역협정의 호혜적 복원과 일자리의 증가, 관련 규제 완화, 에너지 산업 부활 등 8개 항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무역 부분에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FTA의 재협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토론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재정당국에서 정부 100대 과제를 위해 마련한 재원 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선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벤츠가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리콜을 실시합니다. 대상 차종은 구형 C클래스와 E클래스, S클래스 등 모두 11만 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벤츠 코리아의 임원을 불러 관련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독입니다. 금요일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시장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고점 높여가면서 다시금 고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좀 보합권이었는데 지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전고점이었던 2443포인트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수출 호조 소식이 한몫했고요. 여기에 기업 성과들이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잘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22 드라기 총재의 9월 테이퍼링 논의를 할 것이다. 지금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9월쯤에 다시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은 장 초반에 모두 반영이 되면서 희석된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실적이 말해준다라는 것처럼 실적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입니다. 여기에 코스닥 시장 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장 초반에 쉬나 했던 코스닥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역시나 상승 반전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는 기업들,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해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좋습니다. 이 금요일장에 대한 마지막 대응들 그리고 다음 주 장에 대한 대응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대까지 이제 터치를 합니다. 고점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8포인트 이상 상승합니다. 이제 2500포인트까지도 50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438포인트부터 2451포인트, 역사적인 고점인 2451포인트까지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팝니다. 역시나 오늘도 수급 상황은 비슷한데요. 개인이 1318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8억 원 매수, 외국인은 1379억 원.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가운데서는 이틀 연속 금융투자가 340억 원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오늘 다시 매수에 동참합니다. 365억 원 삽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씩 하락합니다. 현대차도 소폭 하락하고요. 하지만 한국전력 국정과제 얘기 나오면서 여러가지 한국전력의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측면들이 생겨서 45,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4만원 초반대부터 지금 한 10% 이상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오늘도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상승합니다. 삼성물산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하고요.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삼성생명, KB금융 3%대 이른바 높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도 잘 올라가고요. 오늘 금융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잘 가고요. 현대모비스 1% 하락합니다. LG화학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33만 원대 터치했는데 지금은 33만 원 부근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SK 역시 2%대의 상승 가져갑니다. 오늘은 시총 1, 2위보다는 나머지 시총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67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반전하면서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략 후강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674포인트에서 678포인트까지 올라간 뒤에 잠시 숨고르기하고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지수 오늘 양시장 모두 좋고요.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제하고 또 정반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이 410억 원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반대로 팝니다. 기관은 173억 원, 외국인은 19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셀트리온 오늘은 상승 반전하지만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메디톡스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6,100원 올라가면서 어느새 메디톡스의 주가는 62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CJENM, 코미팜, 로엔 모두 하락하는데 코미팜 전일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로엔도 요 며칠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1%대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 보합권이고요. SK모트리얼즈 19만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올라가고요. 신라젠, GS홈쇼핑 모두 상승합니다. 다음 시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노스가 오늘 다시 급등합니다. 어제는 조금 빠졌었는데 다시 급등하면서 15,000원대 터치하고 있고요. 컴투스, 원익 IPS, SFA 하락합니다. 제이홀딩스는 2.7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1120원대에서 지금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급락하면서 112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 최영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간밤에 이제 유럽 쪽으로 전 세계 이목이 좀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쏠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ECB 통화정책회의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일단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제 발언을 좀 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7월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좀 우려가 좀 높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6월달 회의와 또 지난달 말에 있었던 ECB 연례 그 컨퍼런스에서 드라기 총재가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또 양적 완화 정책이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내면서 좀 조만간 이제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발언 등이 이번 회의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기준금리를 포함한 주요 금리 정책은 그대로 동결을 했고, 또 사실상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문구 자체가 삭제될 거라고 좀 봤습니다만 삭제되지 않고 그 문구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이 어쨌든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에는 테이퍼링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거다라고 못 박아두지 않은 점이 좀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좀 위험전선 선호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좀 자신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다는 게 지금 ECB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상의 물가 상승률은 유가의 어떤 약세로 인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수요단의 어떤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코어 CPI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테이퍼링을 진행하긴 할 텐데 좀 서둘러서 할 거라는 좀 그런 쪽의 좀 뉘앙스를 이전보다는 좀 많이 없앤 회의가 되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경기 회복세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의 어떤 충격, 그러니까 유동성이 급격히 뭐 줄어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를 포함한 어떤 지금 주변국들의 어떤 은행 부실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시장이 그러니까 미 연준의 어떤 행보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 그리고 상당히 점진적인 속도로 테이퍼링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BOJ에서 통화정책 그냥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경제 전망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지수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일단은 통화정책은 홀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유로존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이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비관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 물가 상승률을 이전보다 더 낮췄고 뭐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좀 상향 조정한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BOJ의 결정 역시 기본적으로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뭐 일본 국채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형태로 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2% 물가 목표의 달성 시점을 2018년으로 봤던 거를 지금 2019년으로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서는 단기간 좀 BOJ의 지금 자산 매입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 이런 것들도 물론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증시와의 어떤 동조화 뭐 가능성은 낮지만 기본적으로 엔화의 어떤 강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시장의 리스크온 심리가 좀 높아지는 데는 좀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상승하고요. 오늘 또 역사적인 고점 2,45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2,500포인트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향후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싸다라는 얘기까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또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이제 2,400이라는 상당히 좀 주요했던 저항선을 좀 그래도 길지 않은 기간에 이제 뚫어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외국인의 어쨌든 순매수 비중,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일관적인 매도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크로 여건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회복세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 그리고, 증시가 지금 고점을 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 경신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상 레벨 부담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실적이 어쨌든 2분기 기업 실적이 계속 좀 견조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 연준과 20일 BOJ의 어떤 긴축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 전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웅크려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어떤 미 연준 옐런 의장의 이제 발언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22여 BOJ의 결과 등을 통해서 뭐 금리의 상승 부분이 좀 약화됐고 달러화의 강세 부분도 눌러진 부분 그리고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도 완화된 부분이 지금 시장을 더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어떤 하락 모멘텀이 좀 뚜렷하지 않고 리스크도 좀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매크로 여건에 좀 본다면 증시는 아무래도 뭐 2,500 돌파 가능성 충분히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까지 크게 조정 없이 뭐 속도의 문제겠습니다만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경제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제 예측기관들이 미국의 경제 확장 국면이 120개월이 넘게 지속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10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호황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보십니까? 경기 확장이 좀 지속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갈 것이라고 소장님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최대 투자회사인 블랙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쪽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기 확장이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후퇴는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에 생긴 수급 불균형에서 찾아왔던 만큼, 노동시장의 그 불균형 지수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자산소득 증가로 인해서 개인 소비도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1% 내외로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경기 확장이 조기에 끝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단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더디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즉 미국 경제도 뉴노멀, 중국식으로 신장타이 시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1990년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라든지 2000년 IT 붕괴, 2007년 서브프라임과 같은 미국의 장기 경기 확장을 종료시켰던 그런 악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버블 징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확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가 최근 잇따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돌발 악재, 또 큰 돌발 악재가 나올 만한 것이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도 나스닥 지수 어제 최고치 경신했고요. 무리시장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커플링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IT주가 계속해서 잘 달리다가 가치주로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 아니냐,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정보통신주들이 조금씩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차 부분이 조금 요즘 확대가 되면서 수익이 개선이 되는 은행주라든지 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좀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성장주들의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미국 경제가 저물가 상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진행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경기 확장이 조금 더 연장될 거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FRB가 대형 34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유 선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의 ETF 자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평가된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 기술 업종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융주를 중심으로 가치주 쪽으로 매수세가 6월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7월 들어와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미국의 가치주라든지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순환매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도 지금 실적 발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기업 실적 전망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S&P 500의 2분기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8.5%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7.9%보다는 0.6%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558%나 급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이맘때 에너지 업종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데에 따른 반동으로 보여지고요. IT 업종들은 오히려 지난주와 같은 11.2% 두 자릿수 증가를 하지만
주시장이라는 게 모멘텀 게임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8.5% 전후였는데 이번 주에는 11%로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또 1분기처럼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시켜줬다는 점에서는 가치주의 그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동행지수가 현재 모두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이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은 올해 전체적으로는 11.1%, 내년에도 11.4% 순조롭게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가 형성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순환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일단은 또 경기를 좀 잘 살펴보면 금리 인상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좀 투자를 선별적으로 잘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투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장기 금리가 상승 초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자본재, 에너지 관련주 쪽과 관련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JP모건 체이스라든지 그리고 캐터필러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그 건축용 그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좋고요. 또 에너지 해외 개발에서는 슈른베르거도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본격적으로 금융 긴축기에 들어가면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차입금이 많은 기업,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앞으로 좀 피하셔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근거 관련 투자들이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는 대부분 세대들이 은퇴를 함에 따라서 노동력 증가가 둔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좌우되지 않는 성장주라든지 투자 수익이 확실한 고배당주 그리고 헬스케어나 생활 필수품에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한데요. 아무래도 그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꼭지점에 도달하면은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월마트, 미국의 국채 ETF 같은 안전 자산 쪽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이슈 또 짚어보면서 여쭤보도록 하죠. 북한 얘기인데 북한이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고 국제 제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콧방귀 끼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지속적으로 ICBM부터 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답답한데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북 압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압박과 제재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국무차관보라든지 차석자를 임명조차 지금 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20년간 복잡한 북핵 협상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요. 또 치밀하게 대북 전략을 짜줄 상층부가 없다 보니까 동맹국 간에도 대북 제재나 협상을 놓고 한계가 자주 노출이 됨에 따라서 북한은 이 틈을 타서 미국의 구심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있지만 혈맹인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 중지나 사드 배치 철야 같은 주변국 간에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개발과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면은 가다피라든지 후세인처럼 제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외교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북한 독자 제재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다시 ICBM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라든지 의회 같은 경우는 중국이 배종 복배 외교 전략에 지금 상당히 그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북한을 계속 돕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 상원에서는 북한을 두고서 국제 금융 체제 접근을 아예 전면 차단시키는 그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을 국경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과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 이전, 수출입하는 모든 거래가 차단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라오닝 단둥시에 있는 무역회사 같은 경우는 북한의 또 군수장비나 무기 개발과 관련된 물품을 7억 달러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역회사와 그 자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8개 금융기관들이 제재를 받게 되고요. 또한 현재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산둥성 주변이라든지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만 톤 규모의 그 석탄을 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조 원 이상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밀무역도 사실상 막게 됩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북핵 폐기 전까지는 재개돼서 안 된다는 미 상원의 그 의견이 덧붙여졌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북과 관련된 대화 카드가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대화 노력보다는 북미 대화에 앞으로 북한이 더 치우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포괄적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또 반대를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미 상원에서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과 연계된 은행 업무 제한법뿐만 아니라 북한 은닉자산과 관련된 그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외국 정부도 금융 제재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력자 역할로 보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 북한과 관련된 국경 봉쇄 수준의 전략인 차원에서 그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업은 당분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 의회의 그 북한의 반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강대강으로 더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대북한과 또 그 중국과 관련된 무역에서도 상당 부분 어려움에 좀 처하는 시기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50선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인데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꼭 투자 전략을 보세요. 먼저 코스피 지수상 그리고 등락 현황 여러 가지 흐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2,449선일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50이 확실하게 돌파되고 끝나면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2,500까지 그냥 매달리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현재 그 수급과 등락의 흐름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가장 강하거든요. 삼성전자 하락하고 코스피는 그럭저럭 상승하는데 선물은 가장 세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순매도고요. 6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올라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어제부로 자사주 매입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다시 또 3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수도 있겠죠. 원래 예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정부 들어서 재벌 4대 기업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구조 강화를 막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솔직히 과연 이번에 또 3차 자사주 매입이 될 건가 말 건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신정부에 기조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현재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정말로 좀 이상한 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그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2,450선이 돌파가 되면 2,500까지 내달린다. 2,500까지 내달리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마 계속 추세 박스권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2,400선 넘은 이후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 조정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럼 2,600까지 간다. 저는 5월 중순부터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7일에 노무라증권이 2,600선 얘기했잖아요. 저는 뉴스 보고 따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분석합니다. 그리고 예측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등락 흐름을 좀 볼게요.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의 80%가 코스닥이에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대형주 지수만 좋아요. 중소형주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별주는 별로 안 가는 거죠. 반대로 코스닥은 대형주 지수는 나쁜데 중소형주 지수가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왜냐? 5% 이상 종목이 몇 개가 되면 코스닥의 비중이 얼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80%가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선 한매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수 참고하시는 분들은 2,450선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종목 장세 하셔도 되고요. 전략은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장세는 좀 비정상적인 장세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전기전자 대형주, 금융주 대형주가 없었더라면 그게 오버슈팅이 안 나왔더라면 제가 볼 때는 한 2,25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200포인트 정도 좀 낮게 보거든요. 실질적인 지수를.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송을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코스닥이고 중소형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리딩하는 대로 계속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살펴봐야 될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이나 테마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업종 테마는 어떤 쪽입니까? 네, 코스피는 통신업인데요.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시든 매도하시든 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테마주는 OLED 소재 관련주인데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네, 우량주는 대웅제약인데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네.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 매수하세요. 그 제약주 중에서 의약품 이 관련주 중에서 고평가가 별로 안 된 종목이에요. 대부분 다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든 적정 주가가 정답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저의 주관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맞거든요. 그리고 특허청에서 바보입니까? 왜 저한테 기술 특허 줬겠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이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페노션과 더불어서 추진 상승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보유자는 61선 이하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ESV,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죠? 근데 이거 300원짜리입니다. 300원.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저점 찍고 올라오니까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 또는 관망하시기 바란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탄력이 좋으니까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동종 테마에서 다른 종목을 접근하세요. NHN 그러니까 네이버 그룹이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전자결제 관련주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하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마감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단기 종목 한 2개, 중기 종목 한 2개 해서 각각 단기 10%, 중기 15%씩 해갖고 2개 하면은 총 50% 되거든요. 그래서 4개 정도 홀딩 하시고요. 코스닥을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전자라든가, 금융주 갖고 있다 그러면 확인 매도 하든 지금 매도 하든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다만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그 전달에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정말 오래 했는데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데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들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코스닥에서 종목선 안매 가담하셔도 되겠고요. 대형주는 더 이상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함께 했고요.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종목들 미리미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